중환자실에 같이 근무하는 동기들이 울면서 걸어갔었어요.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내가 중환자실에 근무했지만 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다 괜찮다. 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라고, 본인은. 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저는 널스노트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마리우라는 회사의 대표 사원 서마리입니다. 약달력이 지금은 저를 소개하는 주요 단어가 돼버렸어요. 간호사라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 저 약달력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자기소개하는. 약달력은 사실은 저한테는 인생이 담겨있는 제품이에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가 지금 14년째시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63세 정도 되셨으니까 좀 초록이 치매 종에 속하는 상황이셨고, 근데 지금은 같이 사는데 그때는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아니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서 엄마 오늘 약 좀 잘 챙겨 드세요. 이거는 치료약이 없는 병이니 있는 약을 잘 드셔서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참 무식하게도, 간호사라는 딸이 무식하게도 엄마 약 잘 챙겨 먹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인데. 네, 다른 병이 아니라 치매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때부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집에 도화지를 펴놓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약을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좋을까? 까만 비닐봉지에서 약을 어떻게 탈출시켜드릴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 보니 그 디자인이 지금 현재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을 해주는 약 디자인이 나왔고, 이제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었을 때 잘 활용하게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려면 엄마 동선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품이. 그래서 뒷부분에 자석을 달아가지고 어머니가 냉장고 문은 하루에 한 번은 여니 냉장고에 붙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약달력이 탄생을 했고요. 저는 이제 만들고 나서 한 달 만에 어머니 약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 갈 때 남는 약이 줄고,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분명히 약 다시 드시는 여러 다른 어른들도 너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10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이걸 사업화하는 데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날짜가 있고 약을 넣는 주머니니 약달력이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약달력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인터뷰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팩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금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아이디어만 하나만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자금 문제일 거예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상품화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이나 뭐 경력이나 스펙, 흔히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많이 봐요, 심사위원들이. 그랬을 때 약달력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이제 보건이나 병원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 저의 이제 업력이 어쨌든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약을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선배들이 약을 제 자리에 잘 보관하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셨었고, 왜냐하면 빨리빨리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약을 바로 찾아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약을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못 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엄마도 약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이 저희 창업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큰 베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신규 때는 힘든 데에서 일을 해야 그 경력이 나중에 다른 과를 어느 과를 가든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겁 없이 중환자실을 지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유능한 간호사도 아니었고 좋은 간호사가 아니라는 자책이 되게 근무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의자에 한 번도 못 앉아보고 일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내가 만족한 만큼 환자한테 주지도 못하고 다음번 간호사한테 일도 깔끔하게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나 사실은 간호사 페이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안정적인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고 직장 생활은 계속 해야 되고 또 저는 제 본급으로 남동생 학비도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버텨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가장 힘들 거예요, 신규 간호사들도. 저도 힘들었으니까. 저희는 그 기억도 나요. 저희가 이렇게 캠퍼스 안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나와서 밤에 나이트를 병원까지 걸어가면 중환자실에 같이 근무하는 동기들이 울면서 걸어갔었어요.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저희 큰아이가 중증 장애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의료사고가 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로 해서 아이가 지금 최중증 장애로 있고 그렇게 힘들어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 그만뒀던 병원을 아이 때문에 그만두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데 우리 남편 월급으로 그때 당시는 제 남편 월급이 저보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지? 너무 막막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15년 후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사라지는구나. 가끔 저한테도 스스로 많이 했던 질문이 너 간호사 생활했던 게 어떻게 도움이 됐어? 저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보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케어하던 환자분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포커페이스를 해야 돼요. 간호사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치도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안으로는 막 슬프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일단 근무 시간에 일을 끝내야 된다는 게 강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게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중환자실에 근무했지만 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고 저는 그 뒤로도 건강한 아이 둘을 더 키웠고 살면서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창업하면서 부딪히는 정말 어려운 일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때 트레이닝된 마인드 컨트롤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을 버텼던 나의 그 다져진 마음이 지금 내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담대히 받아들이지는 큰 재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간호사분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이게 상반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는 버티니까 이렇게 도움이 돼요 이 말인데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너무 버티기 힘들면 박차고 나와도 돼 이 말을 동시에 하고 싶어요. 이게 반대되는 말 같지만 나는 병원을 그만두면 무슨 일이 나는 줄 알았어. 내 인생이 이것도 못 견뎌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네가. 또는 이렇게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데를 네가 과연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내 의지로 그만두었다기보단 상황이 돼서 그만뒀지만 나와 보니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답을 얻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고민하고 있는 간호사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괜찮다. 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라 본인을. 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지금 현재 너가 살고 있는 게 지금은 답을 낼 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아. 넌 충분히 고민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그게 다시 어그러지더라도 또 그 시점에 새로운 걸 또 해봐도 돼. 그래도 괜찮다 생각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고 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매해 새로운 시행착오를 겪어요. 작년에 겪지 못한.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3년 차인데
매출은 분명히 올라왔어요. 매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분명히 는 거거든요. 굉장히 숫자적으로 배가 된 거거든요. 억 단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매출은.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이제 순이익을 생각을 하면 간호사 월급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는 실수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표 사원이 되면 사실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기존 아이템을 또 강화하기 위한 또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훨씬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착오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하거든요.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한번 갖고 나가서 창업해볼까? 이런 고민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인도 사실 이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구분되는 거는 생각까지만 하느냐, 실천까지 가느냐가 이제 창업자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창업을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창업은 혹독한 현실이거든요. 창업하는 당시에 초창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제품을 개발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대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화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서비스화 했을 때 어느 가격에서 어떤 분들이 사는가에 대한 그렇게 되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가 상품화되는 과정은 너무 다르다는 거. 그것까지 멘토 받으실 분들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받아보고 창업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 아이를 통해서 제가 본 세상은 장애 가족을 깊이 알게 됐어요. 네. 그냥 장애 가족 그렇게 사시지 힘드시겠다 이렇게 봤던 평범한 20대가 그냥 간호사를 떠나서 그냥 20대가 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장애 가족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 생활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정책, 사회의 시선, 병원에서 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아이러니예요. 내가 병원에 있던 사람인데 병원이랑 공간이라는 곳은 같은데 내가 간호사로 일했을 때 시선하고 장애 아이를 치료를 위해서 방문한 보호자의 시선은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가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또 이 경험만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엄마는 본인 얼굴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거기서 나오세요 하실 정도로 되셨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이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매일 안아주고 엄마 사랑해 하거든요. 너무 예뻐서. 간호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직군보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인생을 갖고 스토리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사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그 간호사가. 병원 밖을 나왔을 때는 일을 넘어서 마음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욕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간호사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딸이고 또는 아들이고 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되면은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기업의 수익도 그런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건립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네.